자, 오늘은 전체 복습 좀 해왔어요. 자, 오늘은 174페이지 한번 펼쳐봅시다. 기본서. 자, 우리 등기법은 전주 시간이 참 중요해요. 전주에 프린터 가지고 뭘 봤죠? 요거 봤죠. 자, 등기부하고 두 종류를 봤어요. 자, 등기 종류를 봤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안 봤어도 오늘 이제 복습이니까 한번 곁들여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174페이지 딱 한번 펼쳐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출발할 때 뭘 우리가 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표제부죠. 이게 뭐예요? 갖고, 이게 뭐예요? 알고. 자, 등기부는 그러면 항상 이제 등기부 출발할 때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부분으로. 항상 우리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표제부, 갖고, 얼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표제부 등기를 사실의 등기라고 그래요. 갖고는 무슨 건?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그래서 갖고, 얼고의 등기를 무슨 등기? 권리의 등기죠. 그러면 이제 174페이지 가서 이제 활용해 먹어야 돼요.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해죠?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하는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돼요. 그러면 등기부는 결론적으로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그다음 표제부, 그 다음에 갖고, 그 다음에 얼굴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읽어봐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표제부, 갖고, 얼굴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이렇게 되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래서 사실관계고 갖고 얼굴은 권리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하니 등기부라는 공적 정부에 무슨 관계? 사실관계와 권리관계를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럼 거기 1번을 한번 봐봐요. 자, 부동산 등기란 등기하니 법정 절차에 따라서 등기 기록에 부동산 현황 줄 서나봐요. 이 부동산 현황이 이제 표제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다 표제부라고 한번 써보시고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 사실. 그 권리에 관한 권리관계 갖고 얼구죠. 그럼 그 밑에 권리관계 밑에다 갖고 얼구라고 써봐요.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뭐예요? 등기부의 양식 구조를 모르면 등기법은 책 한 글씨도 못 읽어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전주에 강의를 안 들었던 사람은 전주에 뭐예요? 동영상을 한번 듣고 오셔야 된다라는 거. 그럼 봐봐요. 부동산 등기란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결론적으로 표제부, 갖고 얼구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그러면 결론적으로 표제부는 사실관계, 갖고 얼구는 무슨 관계? 권리관계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부동산 등기에 의해서 기능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자, 참고 표시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접수 시기. 자, 접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요 세 개를 구분해 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요 효력 발생 시기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서 알아놔야 돼요. 자, 그럼 접수 시기는 언제로 보느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써놔요. 저장된 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저장될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 자, 효력 발생 시기는 뭐냐? 그러면 여기 이제 봐봐요. 자, 요 기록 시점을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할 거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접수가 빨라요? 기록이 빨라요? 접수가 빠르죠. 과거에는 기록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에 틈이 생기죠. 누가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사기꾼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요. 막아야 돼, 안 막아요? 막아야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록하면 어디로?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효과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개정법률에서 과거의 개정법률에 과거에는 이제 기록 시점이었는데 지금은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하면 접수한 대로 소급해서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할 때? 접수한 때. 자, 완료 시기는 뭐냐? 완료 시기는 지금 요거는 전산 등기부 내가 도장 찍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자, 교합한 때라고 써놔요. 교합한 때. 교합한 때. 교합이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 등기부를 이제 발급받아 보면 어떤 등기관이 처리했다 식별 번호가 부여돼요. 그게 바로 교합이라는 말을 써주게 돼요. 그래서 교합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 세 가지를 자기가 숙지를 해놔야 돼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말 때, 접수한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료 시기, 말 때, 교합할 때. 그러면 효력 발생 시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는 민법적인 측면에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써놔요. 소급표라고 써놔요. 소급표. 자, 그럼 부동산 등기법의 효력 시기는 뭐예요? 접수한 때로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소급표가 발생한다. 자, 우리가 상식 하나 한번 넓혀보자고요. 자, 취소하고 철회의 차이점은 뭘 것 같아요? 우리 민법에서 많이 다뤄봤잖아요. 취소, 철회 많이 다뤄봤죠. 대표적인 실익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취소하고 철회. 자, 취소는 뭐 역시 소급표는 발생하지만 기준은 뭐예요? 요거는 법률효과 발생 후에 하는 겁니다. 발생 후. 철회라는 것은 법률효과 발생 전 단계 해주는 게예요. 그러면 자, 나중에 이제 요 시점과 관련돼서 그럼 취소는 법률효과 발생 후, 철회는 뭐예요? 법률효과 발생 전에 발생한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봐요. 자, 만약 상식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봐요. 자, 등기 철회는 언제 할까요? 여기에서 등기 철회. 등기 철회. 여기 완료 시기가 만 때죠? 교합한 때죠. 그럼 등기 철회는 언제 한다? 완료 전 단계 해주겠죠. 그럼 언제예요? 교합 전이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완료 전 단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철회로서 나중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치하로 연결돼요. 등기 치하는 뭐하고 같으냐? 등기 처리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 치하는 언제 하느냐? 완료 전 단계 해준다는 거. 그래서 요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줄 거는 요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제 요거는 기초 강사니까 우리가 외워야 돼요. 지금 이제 요걸 못 가려요. 지금 공부하시는데. 지금 이제 11월 달, 12월 달, 1, 2월 달 강의에서는 속된 말로 똥하고 오줌을 가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못해요. 뭐가 똥이고 뭐가 오줌인지.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이해 부분과 암기 부분을 뭐예요? 나눠놓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하고 뭘 암기를 해야 되는지. 그러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그러면 접수 시기, 효력 발생 시기, 완료 시기 요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놔야 돼요. 그럼 봐봐요. 이렇게 이제 접수 시기 그럼 뭐 할 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한 때, 접수한 때, 즉 뭐예요? 소급표로 연결이 되고요. 완료 시기는 만 때, 교합한 때. 그러면 완료 시기가 나중에 왜 중요하느냐? 등기 치하로 연결되기 때문에. 등기 치하는 뭐라는 거예요? 등기 철회로서. 그러면 등기 치하는 언제 한다? 완료 전 단계 해준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요 세 개를 이제 외워야 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 우리 2차 과목들은 이해도 이해지만 기본적으로 암기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말씀을 안 하더라도 접수 시기 이렇게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한 때, 완료 시기, 만 때, 교합한 때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취소와 처리 기준을 좀 기초 공사를 좀 해놓고 완료 시기는 나중에 뭘로 연결된다? 등기 치하, 즉 철회로 연결된다라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174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다시 적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등기란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등기가 아닌 등기부에 많은 것 기록하는 것. 등기부는 일반 등기부는 표제부, 각골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 각골부는 권리죠. 권리의 관계를 기록하는 것. 그러면 여기가 논점에 관련돼서는 접수 시기, 저장될 때, 효력 발생 시기, 접수하면 되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완료 시기 반대예요. 교합한 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공사를 해놔야 되고. 자, 그럼 174페이지 2번을 가봐요. 부동산 등기 기능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 기능은 자 별표 하나를 해놓고 기능은 3개입니다. 등기 역할이라는 거죠. 이거는 역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연구 한번 해보죠. 자,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법률 사실이 뭐예요? 법률 사실. 자, 민법에서 아마 민법 교수님이 계급품을 물고 이야기했을 텐데 법률 사실의 개념 정확하게 봐봐요. 그럼 저희가 이제 샘플을 하나 만들어놔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법률 요건은 이제 계약이 해당되죠.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청약과 승낙. 자, 청약과 승낙의 합체를 가져오면 계약을 구성하죠. 계약을 구성하면 갑은 뭐의 건물을 어라템의 이전 등기해줄 의무가 발생하고 잔금을 치러줄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여기서 봐봐요. 계약은 뭐예요? 법률 요건. 청약과 승낙은 무슨 사실이죠? 법률 사실이죠. 그럼 청약과 승낙을 뭐라고 그래요? 의사표시죠. 그러면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X죠. 법률 사실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우리가 연결을 이렇게 줘놔요. 그래서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출제되는데 사실 헷갈려요. 초보자들은. 그러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다. 어때요? X. 의사표시는 법률 요건이 아니라 뭐예요? 법률. 읽어봐요. 사실이라는 거야. 사실. 그럼 결론적으로 청약과 승낙은 법률 사실로서 즉 의사표시죠.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합치를 가져오면 계약을 구성해요. 그러면 계약은 대표적인 법률 요건이고. 한번 봐봐요. 이렇게 이제 물음표를 한번 붙여볼게요. 자, 우리 한번 봐봐요.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개념은 무조건 숙지를 해줘야 돼. 암기를. 그러면 법률 사실이 뭘까요? 법률 사실이. 그럼 이렇게 이제 거꾸로 한번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자꾸 관계 속에서 개념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법률 요건. 그러면 법률 사실이란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재료. 그러면 법률 요건과 법률 효과의 관계는 요거는 뭐가 될까요? 원인과 결과가 된다는 거야. 원인과 결과. 그럼 법률 효과의 원인은 법률 요건이요.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초보자들은 이제 헷갈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민법 시간에 이야기하듯이 뭐라 그래? 요거 시읒, 그 다음에 요거 이응, 요거는 히읗, 요거 관계만 따지면 사이즈는 정리가 돼요. 시읒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요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법률 요건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법률 효과의 원인, 법률 요건. 법률 요건의 결과가 바로 법률 효과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법률 결과에 대해서 뭐를 우리가 배웠죠? 덕실 변경. 덕실 변경이라는 것은 취득이죠. 그래서 변경, 소멸. 그래서 취득, 변경, 소멸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덕실 변경. 법률 효과의 대표적인 거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잡을 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공시법은 그렇다 치고 민법을 지금 11월부터 12월 3개월을 배웠는데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행위.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법률행위가 법률행위지 이런다고. 법률행위는 정확한 개념을 우리가 숙지해 놔야 돼요. 자, 봐봐요.
법률행위란 뭘까요?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로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뭐가 돼요? 법률 요건이야. 그럼 법률행위라는 것은 법률 요건이죠. 그럼 법률행위는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의사표시가 필요하죠.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 이게 필요하다는 거야. 그렇다고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 니꼴 의사표시는 아니에요.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알파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런 게 있어요. 봐봐요. 읽어봐요. 무슨 증거? 혼인. 우리 혼인하자 의사표시했었죠. 그런데 혼인하자 이 말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 신고. 그래서 혼인신고에서 의사표시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바로 신고가 되죠. 그럼 만약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요. 어때요? X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다. X라는 거예요. 그럼 의사표시는 곧 법률행위다. 어때? X. 의사표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어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의사표시가 하나면 뭐라고 배웠어요? 단독행위. 두 개면 계약. 두 개 이상이면 합동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의 차이점은 뭐냐?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의 차이점은 이거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죠. 의사표시에 의하지 않는 걸 뭐라고 그래요? 법률규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딱 윤곽을 잡아놔야 돼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민법 시간에 이제 배우기는 했겠지만은 다시 한번 이 관계를 우리가 잡아놓자고요. 자,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놔요. 계약은 법률 요건. 계약은 법률 사실이다. 이러면 틀려요. 계약은 법률 요건이에요. 그러면 청약과 성약은 무슨 표시죠? 의사표시, 즉 법률 사실이 되는 거죠. 법률 사실이란 그런 뭐예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 이렇게 개념 다시 한번 잡고 관계 속에서 자, 법률 요건은 읽어봐요. 원인. 법률 효과는 결과가 되고 법률 효과의 대표적인 게 무슨 변경이 있다? 득실 변경. 법률행위란 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하나 또는 수개의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로 하는 법률 요건이라는 거. 그러니까 법률행위는 곧 법률 사실이다. 이러면 틀려요.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 요건이라는 요 관계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요 관계 속에서 이제 다시 한번 연구 한번 해보죠. 자, 집이 한 채 있어요. 집이 이렇게 한 채 있습니다. 자, 건물이 한 채 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A가 이 건물을 취득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은 사면 되죠. 뭐 사면. 자, 매매하면 되죠. 매매. 자, 그럼 또 하나는 자, A가 또 뭐예요? 아버지가 잘 살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대표적으로 뭐예요? 상속이죠. 상속. 그렇죠. 그러면 읽어봐요. 뭐예요? 매매. 매매가 뭐예요? 이게 법률행위야. 그러면 법률행위. 그러면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법률행위와 법률규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와 관련돼서 매매는 즉 법률행위가 되죠. 자, 상속은 법률규정이죠. 당사자 의사표시가 없죠.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이제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민법 186조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민법 186조에 한다면 자,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은 등기하라 이렇게 써놨어요. 등기하라. 등기해야 물권 변동이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자, 민법 187조와 관련돼서는 법률 규정에 물권 변동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이런 논리를 성립시켜놨어요. 그러면 186조와 187조부터 이제 등기법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186조 뭐 해야 돼? 등기. 그러면 187조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매매는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매매는 뭐예요?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등기. 상속은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187조 규정으로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알아.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186조와 7조의 관계를 저희가 다 따져봤어요. 그러면 이제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경매. 경매 의사표시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몇 조로 가요? 187조로 가겠죠. 경매는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등기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런 논리가 생깁니다. 그러면 186조 7조의 관계의 기준은 뭐냐? 바로 이거죠. 어사 표시가 있으면 186조, 없으면 187조 사이로 간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예조건이 있어.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하면 되고요. 그러면 6조 7조의 기준은 뭐예요? 읽어봐요. 무슨 표시다? 어사 표시예요. 그러면 경매는 몇 조로 가요? 187조. 물권 변동 시점이 중요하겠죠.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등기하라. 그럼 경매는 언제 물권 변동이 발생할까요? 경락대금 완납 시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몇 개 연습하고 가죠. 뭐라고 써놨죠? 수용. 수용은 몇 조로 빠질까요? 187조. 그렇죠. 수용은 뭐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죠. 그럼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매매는 등기해야 되겠네. 186조 사유가 되고요. 그러면 상속은 몇 조 사유가 된다? 187조 사유가 돼. 또 하나 더 역할은 한번 보죠. 임차권이네.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죠.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성립돼. 근데 자, 임차권이 등기가 됨으로써 뭐야? 성질이 변형이 돼요. 읽어봐요. 물권화됩니다. 그럼 채권은 상대권,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채권이 물권으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작용의 변경이라고 그래요. 작용의 변경. 채권이 물권으로 작용함으로써 이때는 개기는 힘이 생겨요.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정립을 해보죠. 등기의 역할은 대표적으로 몇 개? 3개가 있네. 186조 사유, 187조 사유, 그 다음에 대항력권주의 등기. 그래서 등기의 역할은 몇 개다? 3개가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거기 기본서를 한번 보시죠. 174페이지. 자, 2번을 가보죠. 효력 발생 요건줄 한번 찾아봐요. 자, 효력 발생 요건주의는 민법 186조 줄 한번 찾아봐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동그라미.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효력 동그라미. 생긴다에서 생자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에서 등기하여야 그러면 등기라는 것은 그 밑에다 하나 써놔요. 등기라는 형식을 갖춰줘야 돼. 그래서 형식주의다라고 써놔요. 186조를 그래서 형식주의라는 의미를 써주게 되고요. 효력이 발생한다. 효력 발생 요건주의. 생긴다. 그 밑에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성립 요건주의라고 써놔요. 그래서 우리 민법 186조는 형식주의고 효력 발생 요건주의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주의다. 자, 그러면 자 오른쪽 가보죠. 오른쪽 4번을 먼저 가죠. 처분 요건줄 한번 쳐놔요. 187조. 187조 줄 쳐놓고 상속, 공영징수 판결. 그 판결을 동그라미 쳐놓고 그걸 좀 상식을 좀 넓혀야 돼요. 자, 판결은 몇 종류가 있을까요? 3개. 그래서 우리 기초공사였죠. 자, 판결의 종류는 3종류예요.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이 있어요. 방망이 몇 번 두드려요? 3번. 그래서 이렇게 써놔봐요. 확정 판결이에요. 근데 판결의 종류 그러면 자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행 판결, 확정 판결, 형성 판결이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면 확정 판결이 아니라 무슨 판결이? 확인 판결이야. 그러면 이행 판결, 확인 판결, 형성 판결, 방망이 3번 두드리니까 무슨 판결이죠? 확정 판결이야. 그러면 확정 판결의 종류는 몇 종류다? 3종류가 돼. 그러면 제가 판결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채무자는 채권자한테 7천만 원을 이행하라.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 되겠죠. 여청구 취지의 무효임을 확인한다. 무슨 판결일까요? 확인 판결이 되겠죠. 이 청구 취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형성된다. 무슨 판결이 될까요? 형성 판결이 돼. 그러면 여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행 판결은 몇 조로 빠질까요? 그러면 이행 판결은
그렇죠. 186조 판결로 빠져요. 왜냐하면 봐봐요. 이행 판결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이행을 안 하니까 이행 판결을 받겠지. 그러면 이거는 몇 조 판결이냐? 186조 판결. 등기해야 물가 변동이 발생하고요. 확인 판결은 몇 조로 빠질까요? 그러면 186조로 빠져요. 이것도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는데 무효 유효를 확인하거든. 그게 바로 확인 판결이거든. 그러면 이거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판결이에요. 그래서 187조 판결은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 그러면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을 지칭할까요? 형성 판결만을 지칭한다라는 거. 그럼 저희가 그러면 이행 판결은 186조, 확인 판결은 186조, 형성 판결은 몇 조다? 187조. 그럼 이때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자, 기타 법률 규정에 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취득은 등기를 여하지 않으나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이를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처분 요건주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요거는 186조와 187조의 뭐의 실익은 당사자 의사 표시 기준이 의사 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빠져요? 186조 없으면 187조. 그러면 174페이지 3번을 가봐요. 3번. 자, 3번에 무슨 요건주의가 있죠? 대항 요건주의. 우리가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게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럼 오늘은 이제 하나 정도 있어요. 판매 특약, 임차권, 그 다음에 임차권 줄 서놔봐요. 174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뭐예요? 임차권. 자, 임차권은 채권이 등기화됨으로써 뭐예요? 채권이 물건으로 작용이 되거든. 그럼 계기는 힘, 무슨 역이다? 대항력이야. 그래서 대항요건주의 등기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자 봐봐요. 자, 그러면 등기의 역할은 몇 개냐? 3개다. 186조 역할, 187조 대항요건주의 등기. 그러면 186조는 법률행위로서 법률행위한 물건 변동 뭐하라? 등기하라. 그래서 의사표시 관련돼서 의사표시가 있으면 몇 조로? 186조. 없으면 몇 조? 187조. 임차권은 채권이 물건이에요. 채권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등기 역할은 몇 개? 186조로서의 등기 역할과 187조의 등기 역할과 그 다음에 대항요건주의 등기 역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몇 조일까요? 186조 사유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여기 봐봐요. 지금 요걸 이제 설명할 때 기본이 돼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제 자기가 집에 가서 이제 복습을 해야 돼.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관계를 하나 따져놓고요. 그럼 법률행위와 법률 규정은 뭐예요? 대표적인 실익은 의사 표시에서 나타난다. 그럼 외면은 결론적으로 등기와 물건 변동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등기 186조 사유가 되고 상속은 187조. 임차권은 채권으로서 등기가 되면 채권이 물건으로 발용되면서 계기는 힘, 무슨 력? 대항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워봤어요. 자, 활용해 먹어보자고 그러면. 뭐라고 써놨죠? 정의요. 정의는 몇 조로 빠질까요? 186조 사일까요? 7조 사일까요? 6조 사유죠. 왜? 의사 표시가 있죠. 계약이니까. 법정시한권은 몇 조일까요? 187조죠. 무슨 규정이? 법률 규정이죠. 법정시한권은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이렇게 되네요. 자, 공매 몇 조로 빠질까요? 7. 그렇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거든. 그럼 공매는 결론적으로 187조 사유. 단 등기 없이도 물건 변동이 발생하나 단 처분하려면 뭐하라? 등기하라. 자, 경매는 몇 조로 빠질까요? 187조. 그러니까 합치니까 읽어봐요. 공경매. 공경매는 공매와 경매를 합쳐서 공경매라고 그래요. 공경매는 몇 조로? 187조 사유. 이제 앞으로 이제 6조 사유와 7조 사유에 대해서는 이제 게임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민법적인 내용들이 중요하겠습니까?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그러니까 민법이 안 되면 등기법이 힘들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따져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보죠. 전산정보 처리에서 용어의 정의. 전체 우리 복습 한번 해봅시다. 175페이지 3번. 그러면 거기 등기제도의 특징 그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조그맣게 한번 그려봐요. 자, 우리
자, 전주에는 이제 2번을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자, 거기 이제 여백에다가 많이 써야 되니까, 자, 표제부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표제부, 갖고, 얼고. 자, 표제부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갖고는 소유권, 얼고는 소유권 이해 권리.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씩 개념을 잡아보자고. 이걸 각각을 뭐라고 전주에 우리가 배웠어요? 이걸 등기 기록이라는 거야. 등기 기록. 자, 표제부 기록, 갖고 기록, 얼고 기록. 그러면 등기 기록이 뭐냐? 바로 그러면 자, 등기 정보 자료. 자, 등기 정보 자료로서 1부동산에는 몇 등기? 1부동산은 한 등기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표제부도 한 기록, 갖고도 한 기록, 얼고도 한 기록이 돼야 돼. 표제부가 2기록이 되면 중복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부동산 1등기 기록.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이렇게 밑에를 줄쳐놓으면 이게 등기부란. 그럼 등기부란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 그래서 세 부분이죠. 그래서 자, 집합 건물은 몇 부분으로 편성이 됐다고 그래서 네 부분이죠. 한 동 전체 표제부,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갖고 얼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갖고 얼고 몇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편성. 일반 등기부는 그러면 요거 이제 요거하고 만났어요. 요거 부동산하고 편성이 만났어요. 뭐라고 그랬죠? 자,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주의란 1부동산 1등기 기록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주에 이제 틀렸으니까 이번 주에 한번 맞춰보죠. 전주에는 뭐 틀려서 무한했었죠. 등기 기록이 넓어요? 등기부가 넓어요? 등기부가 넓죠. 등기부 안에 뭐가 있어요? 등기 기록이 있거든. 그러면 각각을 뭐라고 그래? 등기 기록이라고 그래. 그러면 등기 기록은 등기 정보 자료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거. 그러면 이때 등기부는 무슨 등기부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전산 등기부라고 그랬죠. 전산. 그러면 전산이 생략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등기부는 바이러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등기부 부본 자료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 보조 기억 장치. 여기 27회 대출자료고요. 자,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라고 그랬어요? 2종류. 그래서 토지하고 뭐가 있죠? 건물이 있죠. 그래서 토지, 건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놨었고요. 자,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몇 원화되어 있다? 2원화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걸 사실이라고 그랬죠. 사실. 갖고 얼굴을 뭐라고 그랬어요? 갖고는 소유권, 얼굴은 소유권, 이해 권리, 공통점. 권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권리의 등기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소유권 그랬으니까 오늘은 이제 권리.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명서가 뭐냐? 권리증이죠. 권리증이 뭐예요? 바로 요거죠. 등기필 정보라는 거야. 자, 등기필 정보란 그러면 자,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일종의 영수증이라고 그랬어요. 물건을 사면. 그래서 이 관계 속에 우리 이제 등기필 정보.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요 관계.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등기필 정보의 개념부터 우리가 숙지하라고 그랬죠. 요거는 별표가 몇 개예요? 3개가 된다고 그랬죠.
자,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조해요? 자, 요거는 1개월. 등기법에서 1개월. 1개월의 등기를 강조해요. 각고는 며칠이에요? 60일. 요 각고하고 을고는 뭐예요? 명의신탁에서 3년의 등기를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3년.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완전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앞으로 이제 책을 읽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2조는 4가지 개념을 잡아줬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암기를 해야 돼요.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자, 등기부란 표제부, 각고, 을고 몇 부분으로? 3부분으로 편성되어 있다. 일반 등기부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등기부,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으니까 등기부 부본 자료. 이걸 뭐라고 그래? 보조 기억 장치. 그러면 등기 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확인 작성하는 정보가 뭐예요? 등기 필 정보다. 그럼 거기 이제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보시죠. 자, 그 위에. 자, 3번과 관련돼서 동그라미 1번을 봐봐요. 자, 1번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에서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편성, 거기에다 행간편가나요. 나중에 등기부하고 등기 기록하고 헷갈립니다. 그러면 등기부 그러면 저 뒤에 편성. 그러면 일반 등기부는 몇 부분이냐? 3부분. 자, 집합 건물은 4부분으로 편성이 되어 있죠. 자, 등기 기록이란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관한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등기 정보 자료. 자, 3번의 등기부 부본 자료란 등기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보조 기억 장치. 등기 필 정보란 그럼 별표 3개 놓고 등기부의 새로운 권리자, 새로운 요게 핵심 키워드예요.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런다? 등기 필 정보. 이제 앞으로 이제 등기 기록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외워보자. 등기 기록이란 등기 필 정보. 등기부란 등기 정보 자료. 등기부란 그러면 표제부, 각고, 을고 3부분으로 편성. 그래서 등기부의 개념이 탄생하게 되고요. 그러면 등기부는 바이러스는 먹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보조 기억 장치를 뭐라고 그러냐? 등기부 부본 자료다. 그러면 등기 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확인하는 정보. 이걸 뭐라고 그래? 등기 필 정보라는 거.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지웠습니다. 자, 자기가 이렇게 이제 지운 단계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여기에서. 그래서 이제 봐봐요. 자, 표제부, 각고, 을고 각각을 뭐라 그래요? 등기 기록. 등기 기록이란 등기 정보 자료. 이건 무조건 머릿속에서 완전히 우리가 외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봐봐요. 등기부란 그럼 표제부, 각고, 을고 편성. 등기부의 개념. 등기부는 편성. 그럼 요거는 사실이 권리예요. 사실. 요거는 권리. 여기에 대한 증명서. 권리증. 즉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란 새로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우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 그럼 요거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갖고 올고 권리. 요거는 몇 개월? 1개월. 갖고는 60일. 요거 갖고 올고는 명의신탁에서 몇 년? 3년. 전산 등기부는 바이러스를 먹을 수 있죠. 보조 기억 장치를 뭐라고 한다? 등기부 부본 자료. 그러면 우리는 등기부는 크게 몇 종류가 있다? 2종류. 토지와 건물.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몇 하나돼 있다? 2하나돼 있다라는 걸. 이걸 머릿속에 딱 잡아놔야 된다라는 거. 지금 이 관계성을 모르면 이 관계를 모르면 앞으로 뭐예요? 등기법 책 한 줄도 못 읽어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를 잡아두시고 한번 2번에 가봐요. 큰 2번.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등기부의 편성. 가로를 걸고 그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물적 편성주의. 그럼 물적 편성주의라는 것은 뭐예요? 1부동산 1등기 기록. 그러면 1번 한번 볼까요? 등기 기록을 편성할 때 한 필의 토지, 한 개의 건물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둔다. 다만 여기 행간 편쳐놓고 요거는 별표 하나를 딱 해놔요.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한 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 동 건물 전부 동그라미 쳐놔봐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 기록을 사용하는 물적 편성주의를 승용하고 있다. 자, 그러면 전부라는 것은 집합 건물은 몇 부분이다? 4부분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4부분. 자, 그래서 봐봐요. 집합 건물은
자, 집합 건물은 뭡니까?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봐봐요. 자, 아파트에 대해서 여기 이제 5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해봐요.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하나가 있어. 한동 전체 표제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부분이죠? 전유 부분이죠. 그러면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가까울부 몇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부분. 그러니까 이 한동 전체 표제부를 갖춰서 이 전부를 한 몸으로 본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 여기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여기도 소재 지번이 기록되면 두 기록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시험에 자주 출제돼요. 전유 부분의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이 기록된다. 어때? X 기록될 필요가 없다는. 그러면 집합 건물은 한동 전체 표제부를 합쳐서 요 네 부분을 한 몸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기록되는 것은 여기는 따로 기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에 엄청나게 자주 출제돼요. 다만 한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 한동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서 한 개의 등기록을 사용하는 물적 변성주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뭐로 한다?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등기부의 편성, 무슨 편성주의? 물적 편성주의. 자, 이번은 무슨 신청주의? 신청주의. 뒤장 한번 넘겨봐요. 자, 3번의 등기 효력. 아까 우리 했던 성립요건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등기하는 심사권. 자, 거기에다 줄 서놓으세요. 무슨 심사주의?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거. 자, 공신력 불인정. 등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주지 않아요. 자, 5번, 6번 국가 배상 책임주의. 등기하는 공무원이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는 배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 배상 책임주의로 간다라는 거. 자, 그러면 공신력 불인정과 관련돼서 그 사이에다가 4번과 5번 사이 여백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적어봐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이걸 매매라고 한번 써봐요. 매매. 이 사람은 매도인. 이 사람은 매수인이라고. 자, 앞으로 이 관계를 엄청나게 볼 거예요.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매도인, 매수인, 사인,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이제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은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을 뭐라고 해요? 당사자라고 생각해봐요. 자, 썼어요? 자, 봅시다. 자, 이 사람은 매도인, 매수인. 여기 뭐 우리 애국인도 우리 공인중개사 응시할 수 있죠. 옛날에 이제 매도인 민법 시간 매도인이 뭐예요? 매수인이 뭐예요?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매도인이 뭘까요? 파는 사람이죠. 건너준다라는 매수인이 받는 사람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를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앞으로 이 두 사람을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러죠. 그럼 봐봐요. 우리 민법에서 한번 봐봐요. 이건 쓸 필요 없이 이거 봐봐요. 자, 일반적 성립 요건이 있네. 그러면 우리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통으로 갖출 성립 요건이 있어. 자, 두 사람은 뭐라 그래? 당사자라고 그러죠. 자,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매매. 매매가 뭐예요? 목적이죠. 그러면 A는 B한테 뭐라 그래? 집을 사라. 알았다. 청약을 하죠. 알았다. 승낙을 하겠네요. 그러면 청약, 승낙을 뭐라 그래? 어사표시. 그러면 공통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읽어봐요. 당사자, 목적, 무슨 표시, 어사표시. 그래서 이제 민법 시간을 읽어봐요. 당목의 이렇게 배우는 겁니다. 이걸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당사자, 목적, 어사표시. 이게 일반적 성립 요건이야. 자, 민법은 그러면 민법은 딱 두 개 하기만 해요. 민법은 여기까지 매도인, 매수인, 당사자. 우리는 사인 간의 관계, 그 권리자, 의무자의 관계, 요 의무자, 권리자의 관계를 따져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봐봐요. 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사인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요?
뭐라고 써놨어요? 이게 실체관계야. 실체관계. 그래서 나중에 실체관계가 뭐냐? 사인 간의 관계가 바로 실체관계야. 이 실체관계가 뭘까요? 이게 바로 실체법이야. 실체법이라는 것은 사인 간의 권리 의무를 결정짓는 법. 이게 바로 실체법이야. 실체법에서 대표적으로 여기 뭐가 있을까요? 민법이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그래서 무슨 법이다? 실체법이다. 참 이게 등기법이 그래서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 간을 규율하는 것. 그러면 요 실체관계가 곧 뭐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써놨어요? 법률관계라고 그래. 법률관계. 법률관계가 뭘까요? 법률관계가 봐봐요. 자, 법률관계라는 것은 뭐냐? 자, 이거예요.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그래서 여기 읽어봐요. 그래서 법률관계. 그래서 법률관계.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생활관계. 이게 바로 법률관계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법률관계의 개념을 이렇게 따져놓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요 옆에다 조그맣게 이제 그림 하나 그려놔. 이렇게 이제 등기소라고 그려놔봐요. 등기소. 자, 그러면 이제 요 관계를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인이 등기소에 가는 것,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절차관계야. 절차관계. 절차관계. 그래서 이게 무슨 법이냐? 이게 절차법이 돼요. 절차법. 절차법의 대표인 게 뭐냐?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이 돼요. 부동산 등기법. 그래서 민법하고 등기법의 관계는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실체법은 뭐냐? 그러면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목적, 이거는 수단이 돼. 그러면 이제 절차법의 목적이 되는 게 실체법이고, 실체법의 수단이고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민법하고 부동산 등기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등기법을 잘하면 민법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자, 사인이 사인한테 관계, 무슨 관계? 실체관계. 사인과 등기소의 관계, 무슨 관계? 절차관계라는 거. 자, 그러면 요 관계 속에서 이제 앞으로 뭘 배워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더 이상 쓸 필요 없이 요걸 활용해 먹는 게 아주 중요해요. 당사자가 뭘 쓸까요? 매매계약서를 쓰겠죠. 매매계약서는 뭐예요? 당사자는 거짓말을 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 나올까요? 부실계약이 나와요. 그럼 부실계약이 나오면 무슨 등기가 이루어질까요? 등기가 부실해지겠네. 등기가 부실해지면 등기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공신력을 불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등기에 믿음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공신력 불인정이 되는 겁니다. 공신력이 불인정되면 뭐예요? 거기 이면에는 뭐예요? 바로 추정력이 탄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공신력이 불인정되니까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봐봐요. 등기의 추정 읽어봐요. 실체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치고 절차관계에도 추정력이 미친다. 나중에 이렇게 빠져나갈 거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게 바로 부동산 등기법과 민법의 관계예요. 그럼 봐봐요. 자, 무슨 등기가 나와요? 부실 등기. 그러면 여기 부실 계약을 막아야 돼, 안 막아야죠? 막아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뭐예요? 무슨 계약서가 나와요? 거민 계약서가 나오는 거야. 자, 우리나라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까지 나와버려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실 계약, 거민 계약서가 도입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정이 되고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아. 즉 부실 등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신력이 불인정되고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이 부실 등기에다 기름을 부은 게 있어요. 바로 뭐예요?
뭐라고 써놨죠? 형식적 심사주의야. 형식이라는 것은 절차적 측면이거든. 등기를 빨리 해주는데 신속성은 장점이 있으나 정확성이 떨어져. 그래서 이 형식적 심사주의가 부실 등기에 대해서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는 곧 등기의 공신력을 불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4번과 5번 관계에서 이 관계를 한번 써놓으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봐봐요. 엄청나죠, 이 관계에서. 그러면 또 봐봐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해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쓸 필요 없이 봐봐요. 얘가 등기를 안 해줘. 등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해야죠. 이게 뭘까요? 이게 등기 청구권이야. 자, 그러면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한다. 이게 바로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면 봐봐요. 등기 청구권하고 신청권은 같아 달라요. 다르죠. 등기 청구권이란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그러면 등기 신청권이란 사인이 국가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이게 무슨 신청권? 등기 신청권이야. 그러면 여기 읽어봐요. 무슨 법? 실체법. 그러면 실체법상 권리. 읽어봐요. 절차법상 권리. 그럼 등기 신청권은 절차법상 권리가 돼. 자, 등기 청구권은 실체법상 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사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건이고 사인이 국가죠. 이거는 공권이야. 그러면 사인 대 사인이니까 이거는 사법상 행위고 사인 대 국가니까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우리 엄청나게 중요한 거야. 앞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을 배울 때 이 관계 속에서 아마 10,000번을 떠들게 돼요. 10,000번을. 그러니까 지금 머릿속에 이것도 윤곽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관계,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사인과 국가 간의 관계, 무슨 관계? 절차 관계. 그럼 요거는 실체법, 민법, 실체법,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 실체법과 절차법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모르면 이제 앞으로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그래서 이제 또 기초공사를 또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4번 등기한이 심사권, 즉 형식적 심사주의. 5번 공신력 불인정. 6번 국가 배상 책임주의. 자, 그러면 7번으로 한번 가보죠. 자, 등기와 대장의 몇 하나? 2하나. 그러면 요거는 관계는 이제 우리 수없이 했어요. 그 관계 속에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적어 봅시다. 그 위에다가. 자,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다. 대장 권리의 사실. 등기부는 권리죠. 그럼 만약에 지번이 바뀌었다. 그러면 지번이 바뀌었죠. 지번은 권리의 사실이죠. 그래서 선대장, 후등기 이렇게 바뀌어죠. 그러면 여기 이제 뭐예요?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 촉탁이죠. 등기 촉탁. 자,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선대장 후 등기 관계. 이게 바로 등기 촉탁이라는 거야.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등기소에 알려준다라는 겁니다. 등기부는 그럼 아까 뭐가 있죠? 표제부 갖고 올고. 표제부는 몇 개월? 또 까먹었다. 1개월. 그래서 지번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어때? X. 몇 개월?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한다는 거야. 자, 그러면 등기 촉탁. 이번에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면 등기부가 중심이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즉 등기필 통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이원화되어 있으니까 상호 일시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적 파트에서 배우고 요거는 등기 파트에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를 머릿속에 또 구조를 형성해 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계를 한번 잡아두고 자, 그러면 이제 지목입니다. 자, 연습 좀 한번 해보죠. 자, 지목 변경이 권리의 사실이죠. 그럼 선대장 후 등기가 돼. 등기부 어디가 바뀔까요?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의 등기를 강제하죠? 1개월. 이렇게 적용돼요. 그럼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2하나 돼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1번부터 이제 등기부의 어떤 등기법의 어떤 특징들은 나중에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번 달 코스는 요 정도만 해놔도 무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한번 봐봐요.
그럼 대장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선대장 후 등기. 그러면 사실이 바뀌면 대장이 먼저 바뀌고 등기부가 뒤에 바뀌어요. 등기부가 어디가 바뀔까요? 표제부가 바뀐다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게 등기 촉탁제도고. 자, 그러면 소유권이 변동이 됐어요. 그러면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는 뭐가 먼저 바뀌어야 돼? 소유권 권리관계죠. 권리관계가 바뀌면 선등기 후 대장이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걸 뭐라 그래요? 등기 필통지제도다.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여기 만약에 여기에다 써놔봐요. 불일치할 때는 몇 호로 각하하느냐 이렇게 써놔요. 자, 29조 11호로 각하하기래. 각하라는 것은 등기를 거부하는 처분이거든. 그래서 이제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하면 11호로. 요 29조가 바로 뭐냐? 각하 사유가 돼요. 각하. 각하라는 것은 뭐냐? 거부라는 소리예요. 대장과 등기가 불일치하면 각하하게 돼 있어. 몇 조로? 29조 11호로. 좀 이따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놓고 자 이제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리피트 한번 해보자. 자,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 요 사람 뭐예요? 매도인. 요 사람은 매수인. 요 사람은 사인. 요 사람은 등기 권리자. 요 사람은 등기 의무자. 두 사람은 뭐라 그래요? 당사자. 사인 간의 관계, 무슨 관계? 실체 관계. 사인은 이제 등기소에 가는 관계와 절차 관계. 절차법, 부동산 등기법, 목적과 수단.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사인이 사인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등기 청구권. 사인이 등기한테 등기를 요구하는 것. 등기 신청권. 청구권과 신청권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 요 관계를 다시 한번 따져놓고 우리 이제 첫 시간은 요 정도 하시고요. 둘째 시간에는 거기 2번에 부동산 등기의 종류. 우리 전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또 등기의 종류를 우리 한번 복습을 쭉 한번 해보자고요. 좀 쉬었다 계속 들어가겠습니다.